집값이 비쌀수록 그게 시중 유동성을 잡아먹게 되는데, 그래서 유동성이 그 자산에 주차를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유동성은 경제에서 돌지 않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이제 15년이나 20년 있다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게 매매 거래량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회전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시중으로 돈이 잘 돌지 못하는 그런 근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돈이 잘 못 돌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내수 소비 비중이 낮아져요. 자연스럽게 내수 소비 비중이 낮아지면은 그냥 체감 경기는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신문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 전달해 드릴 뉴스는 최근 들어서 부동산 거래가 좀 많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가 회복하는 지역이 좀 많다는 그런 언론 기사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관련해서 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국토부가 발표하는 그런 기사 뉴스 통계를 토대로 언론들도 이제 보도자료를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 데이터를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얘네들도 이제 이런 거를 구분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주택은 결국 공동주택이랑 단독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아파트 관련한 시세 통계가 많다 보니까 이 공동주택을 다루는 통계가 굉장히 많은데, 전체 주택 데이터냐 뭐 공동주택 데이터냐 이 정도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허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착공부터 보면은, 착공은 보시면 전체 주택 대상으로 하고요. 올해 1월 주택 착공이 22,900호, 약 23,000호 정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요 노란색 선은 5년 평균 주택 착공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색은 22년, 요 파란색은 23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주택 착공이 진짜 저조했고, 작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4분기에 착공량이 조금 늘어났고, 올해는 그 늘어나는 연장선에서 여기 조금 붙어 있습니다. 전체 주택으로 보면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은 그 수도권의 이제 과밀화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만드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수도권 착공이 조금 중요한데, 수도권 24년 1월에 12,000이고 작년 12월에 23,000. 작년 1월이 한 1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약간 올라왔고, 23년보다는 착공량이 조금 튀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건데, 지난 10년 대비로 보면은 착공량이 전체적으로는 뭐 유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10년 대비로는 수도권 착공량은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 착공량이 지난 10년 대비해서는 조금 줄었는데, 어차피 서울은 규모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은 등락이 되게 심한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파트겠죠. 아파트는 2만 세대 착공했고 전년 동기 53%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아파트 착공은 진짜 많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고요. 아파트 착공 늘어나는 것 때문에 확실히 뭐 다른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이 커버를 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아파트 보시면은 지난 10년 대비 증감량이, 그러니까 10년 평균으로 봐야 될 텐데, 비아파트는 마이너스 71%야. 이게 뭔 얘기냐면은 지금 비아파트 착공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비아파트는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런 쪽 주택 착공이 너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 시장만 보다 보니까 아파트 베이스로 너무 생각해서 그렇지, 비아파트도 주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착공이 너무 적어서 여기서부터 주택의 그 임대차 시장 관련한 불안 요인들이 조금 있었던 게 작년부터 나타났던 그런 큰 변화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일단 분양 봐볼게요. 분양은 공동주택에만 분양이란 말을 쓰거든요. 단독주택은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은 그냥 착공을 해버려요. 그래서 공동주택만 분양 데이터를 보면 되는데, 1월에 분양은 13,800호 정도 되고요. 1월이 여기 14,000호가 있죠. 22년에는 분양이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22년 하반기부터 좀 안 좋았고요. 23년은 뭐 분양이 좋을 수가 없었죠. 22년 하반기부터 분양이 안 좋다 보니까 완전 죽어 있었다가, 작년에 분양 활성화 대책을 써주니까 중간에 좀 튀다가 지금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1, 2, 3월 분양이 조금 좋겠죠. 특히 2월까지는 분양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4월 선거가 있다 보니까 1분기 때 분양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 경기가 좋지도 않은데, 이 분양 데이터가 좀 튀는 거는 선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월 전에 분양을 좀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에 1, 2월 분양이 좀 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분양이랑
지방 분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 대비로 봤을 때 전국 분양 물량은 높은 편이고요. 수도권도 68%로 높은 편이고 뭐 서울도 3,400세대 1월에 분양했다고 하니까 이게 10년 평균으로 300% 늘어났는데 서울 전체가 뭐 300% 느냐 이게 아니라 서울은 어떤 날은 빵건, 어떤 날은 100호, 어떤 날은 3,000호 막 이렇게 하니까 월간 편차가 큰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 보는 것보다는 연간으로 쭉 보시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분양은 적진 않아요. 자, 이제 준공 물량. 준공은 전체 주택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아파트 얘기하자면은 준공은 약 36,700호로 4만 호 가까이 준공해서 올해 준공이 적지 않습니다. 10년 누적으로 본 선이랑 그 더 위에 있으니까 올해 준공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1월 보시면은 수도권 준공량도 2만 호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좀 23년 1월 대비해서는 진짜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비는 180% 늘었는데 10년 평균으로는 전체적으로 8%, 여기는 15% 이렇게 준공이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파트 준공이 중요한데 아파트 준공도 한 8% 정도 전국으로 늘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수도권 63% 준공 늘었고 서울도 26.7% 준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은 수도권 준공 물량이 조금 많죠.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준공 물량이 좀 많은데 전세 가격이 튀는 거를 뭐 일견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주택 공급만이 그 전세 가격을 다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가격이나 이런 매매가 같은 거는 금리여랑 대출 같은 그런 수요 사이드를 꼭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보지 말자 이런 맥락에서 같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거래량이 늘었다는 걸 보면 이제 주제가 나오는 건데요. 일단 주택입니다. 이건 주택. 전체 주택의 매매 거래량 추세를 보시면 이게 5년 평균 선이고요. 노란 선이. 그다음에 저희 1월 달은 43,000호로 여기 빨간색에 있어서 22년이랑 유사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유사한 수준인데 평균적으로 보시면 한 75% 정도 되는 그런 만큼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서울도 보면은 서울의 전체 주택이요. 아파트 포함해서 전체 주택은 5,000세대 거래가 됐고 요거는 이제 한 70% 정도, 65% 정도 되는 그런 레벨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서울은 주택이 월간 10,000건 정도 주택 기준으로 10,000건 정도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5,000건 정도 거래가 되니까 뭐 평년의 절반 조금 살짝 위에 있는 그런 레벨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전체 거래량은 그렇고 유형별이 좀 중요하다 치면은 그 43,000건 중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는 32,000건이었거든요. 그래서 32,000건이 5년 평균으로 마이너스 25%인데 서울 보시면 2,400건 거래가 돼서 한 마이너스 40.9%로 하락폭이 좀 큰 편이고요. 아파트 외에도 굉장히 하락폭이 큰 편이에요. 지금 사실 아파트 이외에 그러니까 비아파트 시장이 되게 위축돼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와요. 근데 전월세를 보시면요. 전월세는 숫자가 달라. 전월세는 여기 월에 24.8만 건이에요. 전국 기준으로. 자, 매매를 봐볼까요? 매매는 월별 전국 주택 매매가 43,000건. 얘도 이제 만 건, 4만 건이잖아요. 월 4만 건. 뭐 이제 10년 평균, 5년 평균 이렇게 쭉 보면은 월에 한 6만 건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70만 건 정도 매매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월세 거래는 월에 24.8만 건. 아무리 못해도 평균 20만 건 놀았고 그 얘기는 1년에 240만 건 거래되고 현재 추세대로라면 1년에 300만 건 정도 전월세가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임대차 시장이 900만 건이기 때문에 300만 건 정도 거래되면은 뭐 3년이면 한 바퀴 도는 건데 그리고 패턴 하나가 있는데 22년 5월에 이렇게 임대차 물량이 엄청 튀거든요. 작년은 안 튀었었어요. 그래서 22년 엄청 튀었었어요. 22년만 튄 게 아니라 20년도 튀었어요. 그래서 20년 점핑하고 23년, 21년 안 튀었다가 22년 엄청 튀었다가 23년 안 튀었다가 이제 올해도 그래서 5월에 임대차 거래 물량이 좀 크게 치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소위 짝수연도 되겠습니다. 20년 7월에 임대차법 시행하면서 그 시행 전에 임차료를 올린다고 그 많은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이 그때 서로 막 합의하면서 이제 계약을 막 체결하게 되는데 그때 전세 가격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 뭐 통계로도 말씀드리면 되겠지만 체감으로 평균 다 60에서 80%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체결한다 그래가지고 5월에 거래량이 튀었던 게 나왔었고요. 그게 짝수 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게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5월 달에 전월세 거래량이 튈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도 연간으로 한 300만 건 정도 거래가 될 것 같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7만 건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100만 건 가까운 그런 임대차 거래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임대차 시장은 호황입니다. 정리하면은 이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일단은
주택거래에 있어서는 그 회전율 개념이 중요한데요. 임대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임대차 시장이 900만 건 정도 되는데 1년에 300만 건 거래가 되니까 3년에 한 번씩은 한 바퀴가 돌고 있어요. 대신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매매거래는 진짜 집이 잘 안 돌고 있죠. 매매거래는 1주택자와 2주택자들의 자기 본체 집을 합치게 되면은 한 1,400만 채 정도가 되는데 그거가 한 회전하는데 지금 20년 이상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전율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집값이 비쌀수록 그게 시중 유동성을 잡아먹게 되는데 그래서 유동성이 그 자산에 파킹이 돼요. 이제 소위 주차를 해버려요. 주차를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유동성은 경제에서 돌지 않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이제 15년이나 20년 있다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들어갈 때 딱 하고 뭐 자주 이렇게 거래되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가서 파킹돼 버리면은 그게 돌질 못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매매 거래량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그 회전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시중으로 돈이 잘 돌지 못하는 그런 근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돈이 잘 못 돌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내수 소비 비중이 낮아져요. 내수 소비 비중이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내수 소비 비중이 낮아지면은 그냥 체감 경기는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체감 경기가 계속해서 어려운 그런 근간에 이런 낮은 회전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과 2월 달에 주택 매매거래 회전율이 조금 더 높은 거는 맞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으로는 유동성이 더 낮아지는 이런 과정으로 유동성 파킹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우리나라 도시 구조도 이 내수 소비 비중이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랑 이런 거랑 다 연결되는 거긴 한데 꼭 전부 자영업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휴먼 스케일 도시가 없고 이제는 자동차들이 다니기 편한 광폭, 광역, 간선도를 갖고 있는 도로 베이스로만 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냥 소위 가두 상가들 전부 죽는 것 같고요. 이런 게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1960년대부터 23년까지 소비 비중을 말하는 건데 과거에 우리나라도 소비 비중이 아주 높았었는데 추세적으로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50%를 좀 넘어서 60% 터치하는 기간까지 거의 있었다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40%대까지 계속 내려가면 점점 이게 중국 닮아가는 건데 어쨌든 많은 나라에서 내수 소비 비중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60% 선을 유지하고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부터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게 그게 시사하는 바가 조금 더 큰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올해 1분기가 뭐 제일 어떤 매매 시장 기준으로는 막 부동산 커뮤니티나 카페가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선거 전에 가장 우호적인 그런 대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런저런 유동성 관련한 대책들도 있고 내용들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거래도 작년 11월 12월 대비 좀 돌아서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올해 1분기가 매매시장 분위기는 가장 호조일 것 같고요. 다만 저의 전망은 1분기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냥 시장에 그냥 이제 차가운 이면을 보여주는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우호적인 정책은 1분기가 마지막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착륙까지는 아니지만 주택시장을 그런 온기가 좀 돌다가 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조금 관건이었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도 인위적으로 시장에 임대차 물량을 공급하게 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시장에서 금리를 미리 좀 땡겨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조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풀린 건 맞다. 풀린 건 맞지만 여전히 그냥 임대차 거래만 굉장히 진짜 초호황이고 매매 거래 자체는 여전히 과거 5년 평균 혹은 10년 평균 레벨을 여전히 한참 하회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위축적인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